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두산헬로비티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저를 모르신다면 일시정지해 두시고 이런 글들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 멤버십에서는 두산헬로비티도 말씀드렸지만 HD 현대미포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강조했었고요. HD 현대미포는 제가 특히 8월 21일 매일같이 HD 현대미포는 계속 홀딩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HD 현대미포에는 경사 이런 경사가 없습니다. 엄청난 이슈가 터졌는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드릴 거고요. 두산헬로비티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 그리고 정부 정책과 여러분들이 맞서면 안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금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이제 주요 의제 계약 및 MOU 내용을 보면은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이 핵심이었는데 이 중에 특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조선이고 두 번째가 원자력입니다. 저희 멤버십에선 참고로 조선주를 중점적으로 작년 여름부터 해서 HD 현대중공업을 수차례 매수를 강조했고 그 이후에는 HD 현대미포를 아주 여러 차례 지난 4월부터 최근 8월 20일까지 매수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17만 6천 원에서 HD 현대미포를 8월 20일만 해도 사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오늘 흡수합병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 이제 조선주는 이제는 사고 싶어도 못 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사실 기자재 쪽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멤버십에서 또 그 공부하는 종목을 같이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두산헬로비티는 한택하고 같이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HD 현대미포는 태광하고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태광 또한 매수하라고 하는 위치에서 상당히 좋았고, 두산헬로비티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7월 달에 내내 했던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가능성도 높지만 사실 차트 관점에서 보면 이미 3.5배 오른 주식이 2만원부터 74,000원까지 3.5배 오른 주식이 여기서 그대로 밀어 올린다는 거는 유동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52,000원과 53,000원 라인에서 한 번쯤은 매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얘기를 드리면서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게 단기로는 마이너스 15에서 20% 하락이 나오지만 한두 달간의 하락이 나온다면은 마이너스 30%대 하락, 대세 하락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50% 70%대 하락이 나오는데 그런 대세 하락이 아니고 어쨌든 주도주 관점에서 보면은 두산헬로비티는 거래대금 기준이나 여러가지 관점, 그러니까 이제 SMR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글로벌 원자력 SMR 이런 에너지 정책에서 사실 향후 근 3년 4년 동안 가장 핫하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게 두산헬로비티라는 얘기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산헬로비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결국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인프라와 전력원 쇼티지를 만들고 있고 AI 인프라, 전력원 관련 테마에 주목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중장기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로는 쇼티지 관점에서 가스터빈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스 엔진 온사이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스터빈과 가스엔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헬로비티와 BHI가 핵심이고, 오늘 이제 미코라는 종목이 올랐는데요. 미코도 미코파워라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사실은 이제 눌림목이 생기고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두산헬로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같이 공부하셔야 될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멤버십에서 알려드릴 거고, 두산헬로비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가스터빈 관련, H급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점유율 10%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을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베르노바, 미쓰비시, 그리고 시멘스 에너지까지 이 세 개 기업이 과점하던 시장에서 H급 이제 사실 가스터빈 부분에서 두산헬로비티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이게 이제 성장 중이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령 BH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전 BOP 수주 확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원전 BOP 같은 경우는 지금 점유율이 이제 그 매출 구성에서 1.6%뿐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HRSG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HRSG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 점유율
1위로 올라온 게 BHI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산LBT, BHI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근데 현대건설은 저는 이제 빼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훌륭하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 관련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에 조금 이제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차트로는 괜찮지만 저는 현대건설은 이제 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티하고 BHI. 그러니까 이게 못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는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노이즈가 없는 쪽이 상대적으로 조선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선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멤버십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11만원, 13만원, 16만원, 17만원, 그리고 최근에 17만 6천원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강조한 다음에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 제가 7월 8일부터 HD현대중공업을 수차례 매수를 강조했는데요. 이 종목이 제가 30만원 부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52만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 차원에서 넘버스도 중요하지만 내러티브와 넘버스가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한데요. 저는 두산에너빌티가 그런 관점에서 현재 PER이 성행 PER 관점으로 PER 100배, PBR 6.5배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왜 이야기가 나오냐? 사실 과거에 두산에너빌티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오를 때 당시에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실적 대비해서 항상 고평가받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배 구조나 이런 이제 지분 구조를 분석을 할 때 이게 정확히 PER을 분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기업이 성장할 산업에 있느냐, 이 기업이 내놓는 제품이 쇼티지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티는 현재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흐름이 다르고 2010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흐름이 다른데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면은 우리 현재 시대가 초저금리 시대로 바뀌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초저금리.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제 주도주들이 항상 엄청 크게 오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엄청 크게 오른 상황이 왜 항상 버블을 만들까요? 자산시장의 특징이 버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버블을 만드는 걸까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자동차 혁명, 1920년대에 자동차 혁명이 일어났고 1950년도에 미국에서는 그쵸? 산업혁명의 그쵸? 과실로 대호황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인터넷 기술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식으로 발전했는데, 그러면 1950년부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90년도까지 가장 크게 흥한 기업은 코카콜라였습니다. 실제 오렌 버핏은 선행 PER 기준은 코카콜라, 어제 이 얘기를 드리면서 현대미포를 지금 당장이라도 매수해야 됩니다.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멤버십 어제 가입해가지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았는데 이건 뭐 사자마자 엄청난 축제입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뭐 이거 많이 오른 것 같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하나로스페이스가 기업 합병 분할을 했을 때 당시가 8월 29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합병하면서 8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간의 거래 정지가 있었습니다만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선주도 사실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매출 기준으로 1조 원. 그쵸? 여기서 이제 10조 원까지. 그쵸? 방산사업의 해외 협력. 그러니까 왜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갑니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을 제가 이제, 그냥 무의미하게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책 결정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정치인은 좋고 어떤 정치인은 나쁘다,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은 그 정치인이 자꾸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못하게끔 분위기를 만든다 하면은 당연히
당연히 이게 근로자나 서민에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기업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꾸 배를 만들 수 있게끔 근로 노동 환경을 유연하게 바꿔주고 분위기가 이렇게 좀 나와야지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소를 만들지 못하게끔 분위기가 자꾸 이런 식으로 헛돌아. 그러면 당연히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인수한다는 지금 인수설이 뜨고 있고, 그렇죠? 미국에 진출하고 있고, 자꾸 이런 외국으로 진출하는 이유가 다 무엇일까요? 더 이상 우리가 조선하고 원자라고 볼 때 이런 주식들은 내수 기업이 아닙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2000년대, 201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내수 기업의 주가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자, 과거에는 1990년부터 돌아가면은 1990년도부터 돌아가면은 가장 돈을 쉽게 벌던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냥 커피 믹스 팔면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초코파이 팔면 돈 버는 거예요. 그쵸? 초코파이가 뭐 엄청난 기술력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솔직히 냉정히 얘기해서. 물론 지금 푸드테크 관점에서는 좀 다르지만, 지금 사실 여러분들 뭐 초코 얘기하면 뭐 고디바라고 있는데요. 고디바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빠르게. 고디바라는 초코빵은 사실 이제 전 세계에 몇 군데 없는 빵인데, 이 고디바라는 초코빵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고로 이 고디바라는 초코빵은, 자, 이 고디바라는 초코빵은 서울 몇 군데에서만 좀 먹을 수 있는 빵이고, 참고로 있는 이런 커피숍이고, 이렇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헛소리를 하냐면은, 이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초코를 싫어하는데 왜 고디바를 먹을까요? 클래스가 달라. 제가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클래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디바 초코빵 하나에 뭐 6천 얼마 뭐 이래 한 3개 사면은 거의 뭐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빵을 먹냐면은 클래스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아무리 대단한 퀄리티를 안 만들어도 이런 주식들 엄청나게 크게 올랐어요. 왜 올랐냐? 내수 시장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 인구 구조가 지금 이제 옆피라미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인구 구조가 좋았죠?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산 엘리베이터 설명드리면서 인구 구조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구 구조를 알아야 경제 구조를 알고, 경제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수출 주식을 살지 내수 주식을 살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이 결정이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 구조가 이제 고령화야,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1980년대생, 그러니까 1980년부터 1989년생까지는 그나마 인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1980년대생하고 1990년대생들의 결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박수홍 선생님이라든지 김종국 선생님들 공통점이 뭡니까?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많게는 뭐 17살 차이까지 만나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생, 예를 들어 1978년생부터 1990년대생이 왜 만날 수 있느냐? 제가 1994년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1978년생이 1994년생을 만나는 게, 이게 뭐 완전히 무슨 아빠와 딸이 만나는 것 같은 뭐 괴상 망측한 그림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1990년대생은 인구가 적습니다. 2000년대생은 인구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인구가 적은데 누가 초코파이 먹고 누가 농심 신라면 계속 먹고 있어요. 신라면의 성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로 나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있죠? 불닭볶음면. 자,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을 보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2024년, 2025년 폭등을 하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2017년부터 성장을 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2010년도 전에는 내수 기반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괜찮았어요. 참고로 과거의 상염식품은 이렇게 뭐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 것 같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과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테마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삼양식품의 주식은
그냥 그런 회사였어요. 그냥 그런 회사가 글로벌로 나가서 성공하니까, 불닭볶음면 성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등으로 바뀝니다. 10만원 회사가 150만원까지 2, 3년 만에 올라가요. 자, 지금 수출주 중에 또는 내수 기반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스킨 부스터 기업들, 뭐 이런 회사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파마리서치도 10만원부터 17만원, 18만원, 19만원 사이에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던 기업이었고, 파마리서치뿐만 아니고 최근에 APR을 6만 1천원에서 매수 강조했는데 24만원까지 순시까지 올라가요. 제가 왜 두산에너비티 설명하면서 두산에너비티가 지금 고평가입니다. 두산에너비티 재무제표 보면은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제가 봤을 때 단기로는요, 여러분들 시장이 흔들려도 이 종목은 마이너스 14%다이, 그러니까 5만 8천원부터 5만원 이 사이에서는 그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차트만 이렇게 뚝딱뚝딱 보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유는 핵심은 이 기업이 수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원자력, 특히 미국 원자력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비티와 현대건설, BHI라는 기업을 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현대건설은 이제 자회사의 어떤, 사실 이제 아주 사소한 리스크 때문에 제가 이제 분석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레퍼런스 기준으로는 여태까지 이제 쌓아온 어떤 이제 사업의 이력 기준으로는 두산에너비티의 압도적인 성장이 추가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2035년을 기준으로까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제의 영상에서 특강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사실 선생님들이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이게 나쁜 현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블랙머니도 많이 들어오고, 비트코인이 왜 올라가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대체 자산,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는 대부분의 코인은 뭐예요? 그렇죠? 가치가 더 없고, 사실 이제 이게 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데, 비트코인에 들어온 자금, 제가 잘 모르지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미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으로 트럼프가 인정을 했고, ETF가 들어오는 자금만 해도 상당합니다. 실제 그 코인 관련 ETF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중심으로 좀 이제 더 있긴 한데, 제가 알트코인이니까 얘기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런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이쪽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뭐 나름 공부해 보면, 사실은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과거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금리가 지금 저금리가 지난 몇십 년간 유지되어 있고,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교육시켜 드린 부분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금 버블이 만들어진다는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보시면 조선주 코스피 대비해서 400 이상 올라갔고, 차화 정도 보시면 3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지금 조선방산이 거의 도달했지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다른 그러니까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 이제 풍산 같은 경우도 제가 8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7만원 이 라인에서 말씀드리고 폭등을 했죠. LIG 넥스원 아실 겁니다. 2023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방산주들도 엄청 올라가가지고 지금부터는 그죠,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못 올라요. 근데 이제 조선주는 왜 지금 자꾸 위로 꿈틀꿈틀 하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할까요? 왜 올라가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멤버십에서 HD 현대미포 얘기하면서, 결국 크게 올라가는 주식은 대체제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고는 미국 입장에서 선박을 만들어줄 국가가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HD 현대그룹하고요, 하나그룹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제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6,000원, 17,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해서, 이 기업은 사실 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매수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강조할 때는 뭐냐면, 이때 첫 번째 매수 라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했을 때가 올라갈 주식이면 거기서 올라가야 된다.
그쵸?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삼성중공업 이미 타이밍이 끝났습니다. 살 타이밍은. 이제 조선주를 사고 싶으면 저희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뭐 조선주뿐만 아니고 조선 기자재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선박엔진도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공짜로 먹는 거다. 왜냐? 투자 없이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선박엔진은.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게 사실 중국 조선업이 성장해도 우리나라 선박엔진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선박엔진은 쇼티지고 사실상 글로벌 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도 그렇지만 원자력도 실제로 가장 크게 올라가는 주식은 이런 이제 특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크게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코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시면은 미코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보시면은 그렇죠.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주식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실적이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내러티브가 증가하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 두산 LBT 얘기하면서 이제 이미 저는 한택 같은 종목도 4만원과 42,000원 라인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두산 LBT를 얘기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3분기 실적을 주목하셔야 된다.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도 있고, 3분기 실적은 참고로 이제 10월과 11월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있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는 단기로 조정 보였다가 이렇게 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또 안 좋으면은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희 멤버십에서 HD 현대미포, HD 현대마린엔진 이런 종목을 이제 꾸준히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 분위기가 좋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도태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원자력도 어쨌든 주도주 역할을 하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미코, 범한 퓨어스 이런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오르는 게 인상적인데, 이런 점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러티브의 증가와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를 확인하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은 실적이 확실히 이유가 있고, 실적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기업을 좀 빨리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적은 안 좋아도 나중에 실적이 좋아질 거. 그러니까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멤버십에서 여기 8월 20일에 매수를 강조하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자, 8월 20일 수요일 17만 6천 매수 찬스라고 했는데, HG현대미포는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 조정되는 점을 볼 때 장기 투자로 하락 시 비중 확대가 적절하다. 그쵸? 8월 26일 참고로 HD현대미포는 주가가 흐름이 안 좋았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매수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바로 급등으로 나왔고, 지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슈거리가 나왔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 흡수합병을 한다고 하죠.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로 흡수합병 하는데, 이제 HD현대미포 보통주 한 주당 예를 들어 10개를 갖고 있으면은 HD현대중공업을 10개에서 0.4개면 얼마예요? 4개죠, 4개.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4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HD 현대중공업이 어쨌든 가격 차이가 뭐 이 정도 나니까 손실이다, 수익이다, 뭐 이런 거보다 지금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이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결국 이제 의사결정을 조금 빠르게 하고, 사업 재편 후에는 싱가포르 투자법인을 신설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해외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의견 조율을 빨리 하겠다. 근데 의견 조율뿐만 아니고 실제로 미국 함정 MRO 사업, 그리고 현지 블록 생산, 기자재 조달 협력 확대. 그렇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군함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없었습니다. 군함 관련해서 라이센스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HD 현대미포가 흡수합병 되면은 어쨌든
뭐 좋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나쁠 건 없어요. 그쵸? 나쁠 건 없다. 나쁠 건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HD 현대미포, 뭐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전방위 차원에서 사실은 과거에 하나올스페이스 이제 뭐 합병되듯이 그런 분위기처럼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한 달간 합병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다가 상당히 이제 오르는 척 하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오르는 척 하다 한번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기회가 안 오고 그대로 쭉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알 수 없죠.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합병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이제 내러티브가 발생해서 폭락이 나오면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뿐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매수하고 싶어도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멤버십 이제 진짜 빨리 가입할수록 이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늦게 가입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이런 거 폭등하는데 이런 거 매물이 없다면, 참고로 저희 멤버십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해서 올해 특별히 제가 조선주 매수해서 절대 매도하지 말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HD 현대말렌지,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동성화인텍, 한화엔지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엄청난 수익권인데 추가 상승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최근에 몇 주간 HD 현대미포를 메인으로 알려드렸고 이렇게 큰 수익이 났습니다. 240만원. HD 현대미포는 제가 멤버십에서 계속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도하신 분들도 상당하네요. 120만원, 67만원, HG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16%, 심태, 그리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당연히 HD 현대미포를 최근에 8월 사실상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는 20일 또 추가 매수 진행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저점 매수 이후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났습니다. 130만원, 240만원, 그쵸? 이분은 이제 보시면 1700만원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멤버십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요. 8월달 벌써 4200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네요.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고 계시네요. 손실은 60만원, 70만원인데 수익은 900만원, 40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8월 25일 200만원 벌써 한테 좋은 월요일입니다. 출근했는데 바로 퇴근했습니다. BH, 동성화인텍, YG엔터 수익 축하드립니다. 두산리빌티 코스맥스 120만원, BH, YG엔터, SM 88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한택 매수하러 했는데 오늘 바로 급등이죠. 덕산에어로스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멤버십 정말 이번 주 큰 수익 연결됐는데요. 두산리빌티, 달바글로벌, HG현대미포, 한택까지 2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66만원 네오팜, 동성화인텍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도 수익 실현입니다. 혼자였다면 주식 초보인 제가 수익 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직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행착오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강성선민이 덕분에 수익 인증합니다. 보시면은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코스맥스, 한택, 삼성중공업, 달바글로벌 수익 축하드립니다. 1100만원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손실 난 것까지 다 인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400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멤버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